동창회 자리에서 그 애가 제 이름을 그 별명으로 불렀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생각보다 크게 퍼졌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사람이 손을 멈췄고 옆자리에서 대화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는 그 반응을 확인하듯 둘러봤습니다. 입꼬리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 말이 가볍게 나왔는데 자리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잔을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가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교실이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 애를 다시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교실 뒤편 창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자리는 늘 그쯤이었습니다. 앞줄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굳이 사람들 가운데 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꾸 저를 자리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끼던 참고서를 들고 교실 뒤에서 이리저리 넘겨보다가 창가 밑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책 모서리가 접혔고 안쪽 페이지가 찢어졌습니다. 제가 놀라서 일어났을 때 그 애는 책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애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건 내가 봐도 어차피 모르잖아. 그 말에 교실 안 여기저기서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쳤고 누군가는 제 쪽을 보며 입을 막고 웃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우러 몸을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맞추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애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낮춰 부르는 말로 바꿨고 그게 교실 안별명처럼 굳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도 그 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 교실 안에서 제가 조용히 있으면 만만해진다는 걸 그 애는 너무 빨리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창회 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잔이 몇 번 돌고 나자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고 목소리도 전보다 커졌습니다. 그 애는 그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끊임없이 꺼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말, 사람을 많이 쓴다는 말, 요즘은 쉴 틈도 없다는 말. 듣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말은 크고 빠른데 손이 자꾸 잔을 만졌습니다. 잔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다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전화도 2번이나 왔습니다. 처음엔 화면만 보고 끊더니 두 번째는 결국 자리를 비웠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표정이 아까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쪽으로 돌아서자마자 다시 예전 말투가 나왔습니다. 야, 얘 기억나냐? 맨날 뒤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던 애. 그 말에 옆에 앉은 동창 하나가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 둘도 따라서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잔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제 반응을 확인하듯 한 번 더 말을 얹었습니다. 학생 때도 맨날 혼자 있더니 지금도 똑같네. 그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내용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몇몇 동창은 표정을 지웠습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처럼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애를 한 번 보다가 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애는 저를 다시 낮추면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그 애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까까지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들던 얼굴과는 달리 조금 가라앉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투는 여전히 예전 같았습니다. 너 가게 한다며? 갑자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말해준 건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 한번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안부보다 가게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도 그랬고 묻는 태도보다 확인하는 태도에 가까운 것도 그랬습니다. 며칠 뒤 그 애는 정말 가게로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한두 팀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카운터를 보고 진열대를 보고 안쪽 주방 쪽까지 시선을 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반가운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인사보다 그 말을 먼저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애는 의자에 앉자마자 메뉴판도 제대로 안 보고 비싼 쪽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가져다 놓는 동안에도 가게 천장, 의자, 벽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눈이 바빴습니다. 손님 한 분이 계산하고 나가자 그 애는 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돈 좀 벌겠다. 그 말이 가볍게 던지는 말 같았지만 이상하게 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본론이 따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가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 직원은 왜 안 두냐? 남편은 뭐 하냐? 집은 어디쯤이냐? 듣고 있으면 안부 같기도 했지만 하나하나가 다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말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그걸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 대답을 깊게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 사람 믿고 일하다가 꼬였다는 말, 돈이 조금 묶였다는 말을 천천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쪽에 가까웠고 운이 없었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잘못을 돌아보는 말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저를 보며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있는 방식도 이상했습니다. 반응을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행주를 쥔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애는 끝까지 자기 입으로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게 안 손님이 모두 빠지고 문 쪽 종소리까지 멈춘 뒤에야 그 애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안쪽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애는 그 침묵을 틈으로 삼아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그 표정이 동창회 때보다 훨씬 맨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이 좋은 방향이 아닐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 하나만 서주면 돼. 그 말은 생각보다 담백하게 나왔습니다.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답을 이미 정해놓은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 애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잠깐만 넘어가면 되고 이 정도는 친구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귀에 걸렸습니다. 그 애가 언제 저를 친구로 대했던가. 교실에서 책을 던지고 별명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던 사람이 언제 저를 친구로 봤던가. 그 애는 제 침묵을 망설임쯤으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밀고 들어왔습니다. 너 정도면 이 정도 도와줄 수 있잖아. 그 말이 순간 가게 안을 긁었습니다. 그냥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아래에 두고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애가 가게 문 쪽 유리창 밖을 한번 본 뒤 밖에 서 있던 다른 동창 둘에게
손짓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곧이어 그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애는 웃으면서 그들을 앉혔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천천히 식었습니다. 야, 잘됐다. 너 한번 크게 도와줘라. 다른 한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부탁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미 된 일처럼 만들어 거절하기 어렵게 몰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까지 예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 아래 차가운 표면이 닿았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오는 화였습니다. 그 애는 제가 또 예전처럼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애를 오래 봤습니다. 그 애는 처음에는 웃고 있었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입꼬리가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 둘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는지 슬쩍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보증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붙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제 이름을 걸 일은 없다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음을 비슷하게 흉내내며 정말 그 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는 식으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 교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책 하나 던져놓고 웃었고 자리 하나 밀어놓고 웃었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불러 세워놓고도 그게 뭐 대수냐는 얼굴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실 창가, 바닥에 떨어진 참고서, 사람들 웃음, 사진 찍던 날 밀려났던 자리, 하나씩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처음에는 듣는 척하다가 점점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 한 명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예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애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똑같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 깎아내리는 거, 그 말이 가게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그 애를 똑바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었고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옆에 있던 동창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아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애는 처음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 애는 한동안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끌고 가던 얼굴은 없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한번 모였다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시선은 제 쪽으로 오지 못하고 테이블 끝에 머물렀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 둘도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웃던 사람들이 이번엔 누구도 그 애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억지로 끊지 않았습니다. 굳이 정리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그 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가방을 들었고 손잡이를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고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간다.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야 가게 안공기가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 둘이 눈치를 보다 먼저 나갔고 저는 카운터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컵을 모으고 테이블 위를 한번 닦았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애가 지나가고 나면 남은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르더군요. 문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애가 작아 보였습니다. 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가게 안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며칠 뒤 동창 하나가 그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은 이미 정리 단계였고 돌려막던 돈이 한 번에 막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같은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살아온 대로 남는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